안녕하세요. 5분 시사의 자담새 의혹의 왕빠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202,104호 2021년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상속인이 모르는 상속재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처분한 재산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이때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모르는 납세 의무도 상속될 수가 있는데요. 상속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 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상속재산이 있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답은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을 받으며 100달러 지폐 앞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잘 아시죠? 벤저민 프랑클린은 생전에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인 이상 세금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죽음에 빗대어 애둘러 말한 것인데요.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위 두 가지가 하나로 얽힌 것임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쉽게 겪는 일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죠. 상속개실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상속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재산이 없다고 해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처분한 재산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세법은 피상속인들이 상속을 앞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마련해 이를 별도의 신고 없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을 포착하기 위해 이른바 추정 상속재산 규정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상속 개시일 이전 1년 이내는 2억 원 이상, 그리고 상속 개시일 이전 2년 이내는 5억 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을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이 됩니다.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과 동일하며 채무 부담 금액인 금전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이전에 본인 명의 예금 중에 1억 원을 인출하고 비슷한 시기에 본인 명의 아파트 3억 원 상당에게 매각하여 그동안 신세를 진 분들께 은혜를 갚고자 이제 나누어 드렸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인출한 현금 1억 원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원 미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별도로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매각 대금 3억 원은 1년 이내 2억 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한 돈을 지급한 거래 증빙이 없거나 지급받은 상대방이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했다면 이때는 해당 금액은 추정 상속 재산가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며 세법에서는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20% 미만과 2억 원 중에 둘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긴 합니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20%를 초과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입증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는 전체 금액의 20%와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해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에 그 사용처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납세 의무도 상속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의무까지 승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의무에는 채무가 포함이 되며 그러한 채무에는 사인 간에 발생한 것뿐만이 아니라 공법 관계에 따른 납세 의무, 즉 우리 세금이죠. 피상속인의 그 납세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반영해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임에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국세기본법이죠.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인 및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납세 의무의 승계 규정은 상속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성실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진행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피상속인이 그러한 세부담에 대한 그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그런 사실이 밝혀진 사례를 가정을 해보면 이 경우 피상속인이 예상하지 못한 납세 의무가 추가로 확정이 되며 해당 납세 의무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체납액을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 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상속이라는 상속세 신고라는 그런 사건을 겪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생에서 여러 번 겪지 않는 그런 굉장히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횟수잖아요. 이러한 인생 일대 이렇게 겪게 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 상속이라는 게 이 상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 같은 납세 의무라든가 그 기타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그리고 상속 개시 이전 뭐 10년 1년이나 2년 이내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그 자금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든 걸 포획해내서 지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수령 상속재산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상속이 분명 피상속인의 남기신 그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상속인들에게는 그 유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혜택을 받는 제도임에도 분명한데 이러한 상속세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울타리죠. 그 상속세라는 그 울타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부모님이 나누어 주신 그런 유산을 다 모든 유산을 그대로 승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산에서 상속세를 차감을 하고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그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체납된 세금이 있을 때는 그것까지 전부 다 차감을 해가지고 납세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상속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런 고귀한 그런 유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감이 되잖아요. 차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산이 승계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상속인이 모르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상속인들에게 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는 좀 슬픈 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두 번쯤은 겪어야 되는 그런 세금인데요.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 다음으로 죽음과 같이 빗대는 게 세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만약에 어떤 재산을 뭐 매각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뭐 세금 같은 걸 좀 체납을 하거나 그러시면은 웬만하면 성실하게 납세해가지고 그 고귀한 그 유산이 자제분들한테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상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성실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절세의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피상속인이 세금 같은 거를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납을 하잖아요. 그럼 그 체납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됩니다. 뭐 납부 불성실만 계산을 하더라도 기존에는 10.95%라 했죠. 1년에 10.9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 하루에 만분의 2.5. 기존에는 하루에 만분의 3이었는데 지금은 만분의 2.5로 지금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금리를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그것만 납부 불성실만 따져봤을 때도 우리가 한 10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이제 가산세가 본세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그런 고귀한 유산을 이렇게 상속받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피상속인들 성실한 납세 의무로 모든 걸 다 잘 이행하시고 채권 채무 관계도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만약 피상속인들이 그런 피상속인의 그런 사정을 몰랐다 그러더라도 만약 상속인이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잘 조력을 하면서 이런 성실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게 상속인이 모르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막을 형성하는 그 방법이 아닐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의 기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